quicker 'cause they're downtown. Downtown, the breaks are harder. Downtown, the thieves are smarter. I got this place I'm in. 잭슨 브라운의 다운타운으로 인생다방 문을 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 질서를 양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한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친미 국가들이죠. 서방 세계가 대표적입니다. 그 맞은편에는 역시 중국입니다. 물론 전쟁은 러시아가 하고 있지만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면에는 중국의 야망이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미 국가, 중국, 러시아, 또 이란, 북한까지 포함해야 되겠죠. 이런 양분 둘로 나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사실 미국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급격히 축소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와 중국이 중동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유럽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헤게모니가 아주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핵심적 이익이 훼손되는 걸로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기축통화라고 하는 달러에 도전하는 위안화를 굉장히 경계했다는 것이 미국의 최근 행보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됐던 것이 완전히 판세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유럽은 사실상 미국의 헤게모니가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도 미국의 뜻이 가장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번 전쟁을 지금 상태에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의 국력과 군사력이 바닥을 드러내는 시점까지 미국은 이 전쟁을 끌고 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이 약화되는,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큰 지렛대라고 할 수 있고 또 방어제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급히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시진핑 주석의 행보를 봤을 때 전격적인 방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전시 상태에서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워딩도 전쟁을 끝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중간에서 중재할 테니까 전쟁,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맺자는 것인데 그만큼 중국이 다급해졌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다급하겠지만 중국이 훨씬 더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중국의 엄청난 군사적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에 중국이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순간 반서방 진영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러시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우리가 종전 그리고 평화협정을 제시할 정도로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무위에 그쳤다. 그리고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러시아에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고요.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가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적 지원을 결정하게 될 때는 미국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협정을 제시하고 또 정전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러시아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다. 또 미국 쪽에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을 훼손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전략이 있다면 사실상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면서 G2 반열에 올라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제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던 중국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내딛게 된 것일까요? 물론 시진핑이 그동안 중국이 이 연임제를 쭉 지켜왔는데 그걸 무너뜨렸거든요. 3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종신집권을 사실상 뜻하는 것인데
이 3연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중국몽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을 세계 유일의 강국으로 세계 중심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구호를 통해서 시진핑이 3연임에 도전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특히 MZ세대 젊은 층까지도 시진핑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국 중국이 세계 유일의 미국을 누를 수 있는 국가라는 시진핑의 전략이 먹혀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중국이 너무 서둘렀다, 성급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은 마오쩌둥 사망 이후에 1978년에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79년에 미국을 방문하거든요. 미국을 방문해서 덩샤오핑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 발전을 누리고 있는 미국에 결코 중국이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돌아와서 했던 얘기가 흑묘백묘론입니다. 흰 고양이가 됐든 검은 고양이가 됐든 중국 경제만 살려내면 된다. 쥐를 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가 됐든 또는 자유주의가 됐든 어떤 주의를 떠나서 국민들을 배불리게 하는 경제적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덩샤오핑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30년 넘게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중국이 국제적인 질서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위협을 느낄 때도 늘 했던 말이 바로 도광양해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시진핑이 권력을 잡고 나서 이런 중국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든 간 경제를 살리면 되고 또 힘을 기를 때까지는, 상대를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는 발톱을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는 전략들이 이제 1대1로를 통해서 드러내놓고 야욕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몽을 주창하게 됩니다.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 되겠다는 것이고 또 돌려받은 홍콩과 함께 대만까지 통일하는 야욕을 그야말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게 되거든요. 이때 미국의 전략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무역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세라든가 또 환율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를 옥죄해오는 전략에서 완전히 반중국 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쿼드 플러스, 그리고 호주를 중심으로 하고요. 또 나토 역시도 굉장히 미국의 헤게모니가 강하게 주입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드러내놓고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사드가 배치되고 나서도 중국은 아주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조여왔는데요. 이제는 말 그대로 친중이냐 반중이냐를 선택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결국 한국은 미국 쪽에 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한미군이 자리하고 있고 사드가 존재하는 한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친미 국가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들은 더 노골적으로 그리고 더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만큼의 페널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앞날이 녹록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이 과연 미국이 드러내놓고 견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허들을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스탠스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익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허들 그리고 견제를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징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길어지는 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력 소진, 그리고 경제적인 쇠퇴,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로 나타납니다. 미국이 그만큼 준비해왔고 강한 국가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중국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